안녕하십니까. 교육이 답이다 9번째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예. 교육감들이 예. 무슨 예산을 반납하겠다, 예. 못하겠다, 예. 그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예산을 1조 원대 예산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한 3조 원이 필요한데 예. 1조 5천억대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정부 돈 더 내놔라. 예. 우리는 이거 못하겠다. 그게 바로 이제 보육 문제입니다. 보육에만. 네네.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예. 보육에, 무상 보육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 그건 지금 애매한데요. 예. 이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예. 국회의원 선거, 우린 거의 1, 2년 간격으로 계속 선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감 선거도 있고 도지사 선거도 있고 예. 그런 게 지방선거인데 예. 지방선거에 나선 교육감이나 도지사들도 무상보육에 대한 얘기합니다. 예. 대통령도 합니다. 예. 국회의원도 합니다. 예. 어느 순간에 무상급식 이후에 예.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날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이게 웬 떡이냐. 아니 우리가 세금 잘 내고 있는데 어디서 안 쓸 때 쓰고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조정을 하면 나오는 건지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무상으로 보육시켜준다니 좋잖아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믿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무상급식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덜컥 한다고 했다가 예. 그 비용을 만들어내느라고 지자체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저소득층 복지 예산을 예. 지금 깎아서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이건 복지국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예. 정작 필요한 곳에 복지가 가야지. 예, 돈이 쓰이진 않고 예. 그냥 모두를 위한 무상복지, 네, 무상보육, 무상급식 급식. 이런 데 쓰이는 게 예. 그게 복지국가의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평등국가의 모델도 아닙니다. 따지자면. 예. 진보가 주장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예. 그 보수 진보적인 거 저는 그런 얘기하기를 굳이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예. 진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진보가 주장하는 게 평등을 많이 얘기를 해요. 예. 사실은 진보적 가치가 그 평등이라면 예. 어떻게 평등을 맞춰야 되냐면 부자는 세금 더 내고 가난한 자는 복지를 통해서 끌어올리고 예. 여기는 세금을 좀 내서 예. 재산을 좀 더 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기계적인 평등이 맞겠죠. 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세계 많은 나라들의 진보적 정치인들, 예. 진보적 시민단체는 보편 복지를 얘기하지 않고 선별 복지를 얘기합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달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올라갈 거 아니냐. 이게 평등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 진보가 평등을 얘기하면서 예. 전체 똑같이 부자도 급식을 해라. 이건 굉장한 모순이에요. 급식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의 사람이 네. 보육비를 낼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예. 낼 필요가 없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진보가 말하는 보수가 저는 기득권 내지는 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단독내 우파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보수들이 그 사람들이 진보들이 말하는 그 보수 혹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속으로는 저들이 우리 집 자식 밥 먹는 것까지 걱정해주고 있고 참 대한민국 멋진 나라야.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웃지 못할 지금 코미디 같은 사건이 진보의 주장이에요. 그런데요. 예. 왜 굳이 그 부잣집 자식들 밥까지 세금으로 먹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니까 고마우니까 그런지도 모르죠 참. 그건 아니죠. 야, 저는 이렇게 웃지 못할 사건이 바로 이제 무상급식인데 예. 무상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무상보육은 자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 낳기도 어렵고 유치원 보내는 것도 어렵고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반드시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은 맞벌이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엄마가 육아를 전문적으로 신경 쓰면 유치원 안 보내도 되죠. 네. 어린이집 안 보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육아, 보육 이게 정말 필요한 세대는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육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전 국민 똑같이 다 누구나 다 무상 보육을 하자고 하면 예. 누가 더 이롭습니까? 부자들이 이롭죠. 낼 필요가 없게. 그런데 그 무상 급식이나 무상 보육이나 예. 이제 문제는 예산 확보를 하지 않고 일단 표를 위해서 예.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예. 질렀잖아요. 예, 그렇죠. 내 질렀잖아요. 그리고 시행을 시작했죠. 시행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 오늘은 칠판이 있으니까 좀 예. 써보겠습니다. 지방 예. 체지방 그거 아니죠? 예, 다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 법이 있고 령이 있고 예. 법령 규칙이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예. 대통령령이죠. 장관규칙이죠. 예. 장관령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예. 내국세 20.23% 제가 이렇게 소수점 이하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 뭐 이해해 주세요. 20%를 강제로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지방교육청으로 내려주게 돼 있어요. 예.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내국세가 1년에 200조라고 해보십시다. 예. 이 정도 됩니다. 예. 200조라고 해봅시다. 200조 곱하기 20%는 40조 원이죠. 40조 원을 16개, 이제 세종시까지 17개 시도 교육청에다 나눠줘서 예. 서울이나 경기처럼 학생 수가 많고 지역이 큰 데는 예. 뭐 9조 원 뭐 이렇게 가기도 하겠죠. 뭐 강원도 교육청이나 전라북도 교육청, 충청 북도 교육청 이제 학생 수 적고 이런 데는 뭐 2조 한 몇천억, 3조 원 이렇게도 가서 다 합해 보면 40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 교육청은 요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또 서울시에서 또 강원도청에서 제주도청에서 지원받는 돈들이 있겠죠. 예. 이런 돈들을 다 합하고 학부모로부터 일부 걷는 돈들이 있어요. 예. 플러스 해보면 약 50조 정도가 초중고 교육비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예. 보면 되는 건데 이 40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제 내국세가 200조라고 했을 때 40조입니다. 제가 정확히 볼 때 이게 지금 내국세 외우고 있질 않아서 대략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 기준이 법에 의해서 20.23%가 쓰여져 있는 건 맞는데 이 돈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고 봤더니 이 돈의 배분 원칙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규칙에 나와 있어요. 제가 교육시민운동을 예.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바우처 제도를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 예. 규칙을 볼 생각을 못 한 거죠. 예. 교육 관련 법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예. 교원에 관련된 법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 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안 나와 있는데 규칙, 예. 별표, 부록표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숨어 있는 걸 제가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규칙에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학교에다가 주는가 하고 봤더니, 예. 첫째, 교원 수를 중심으로 줍니다. 전년도 교원 수 곱하기 물가 인상률, 봉급 인상률 곱하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년도 22조 원의 월급을 교사들에게 줬었다. 예. 그러면 올해는 물가 인상에다가 뭐 인상분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0.몇 해가지고 22조 5천억 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자, 1번이 그겁니다. 예. 2번이 학교, 예. 3번이 학급, 예. 4번이 학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 교원 수대로 예산이 갑니다.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사실은 선진국형은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교원은 공급자죠. 예. 공급자 중심의 교육 정책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수요자입니까? 학생이죠, 학생. 학생과 학부모가 수요자죠. 예.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정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예산 배분을 보면 공급자 중심의 교육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베나TV에서 교육이 답이다를 외치면서 예.
얘기했던 게 이제 이 표에서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학생 수를 중심으로 예산을 준다라면, 자, 이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학생 수를 중심으로 분다라면, 자, 초, 중, 고, 학생 수가 있죠. 고등학교에는 뭐,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뭐, 특성화고, 다양합니다. 다 합해서 초중고라고 합시다. 11,000개 학교가 있고, 학생 수가 뭐, 650만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초중고 학생 한 명당, 초중고 학생 한 명당 1년에 공교육비가 얼마가 들어갈까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2008년에 1개월, 1월에 4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한 학생당요. 한 학생당. 1년에 480만 원이 들어갔던 거죠. 초중고 한 학생당. 학생 수가 2008년에는 지금보다 많았죠. 지금 매년 학생 수가 20만 명씩 줄고 있어요. 왜 줄어요?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로 더 이상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 그 초등학교가 콩나물 교실이었는데 지금 어느 초등학교를 가봐도 콩나물 교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는 어느 중학교를 가봐도 또 3년 후에는 어느 고등학교를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3년 후에는 대학이 이제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난리 날 거야 아마. 지금 매년 초중고 학생이 20만씩이 줄어간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년 동안 217만 명의 학생이 줍니다. 2010년부터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무려 200만 학생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학생을 안 낳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아이를.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우리 예산은 내국세의 20.23%가 딱 박혀 있다 보니까 세금은 늘어요, 안 늘어요? 늘잖아요. GDP가 계속 증가하니까. 국가가 계속 성장을 하니까 세금이 계속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3% 그 금액이 계속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비용 대비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2008년에 40만 원이었던 게 2010년 불과 2년밖에 안 지났어요. 한 달에 50만 원으로 올라요. 10만 원이나 뛰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뛴 거죠. 물가 인상분보다 훨씬 많이 뛴 겁니다. 2012년에는 이렇게 뜁니다. 월. 2년 만에. 자, 2014년에는 아직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 70만 원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자 중심으로 가서 그런 거죠. 그렇죠. 수요자 중심으로 갔으면 이게 유지됐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수요자 중심으로 갔으면 예산이 줄죠. 그렇죠.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 40만 원대에서 거의 뭐 비슷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회가 무엇을 논의를 해야 되냐면 학생 하나당 1년의 교육비가 한 60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야 돼요. 2014년 기준이다. 혹은 2010년 기준이다. 그런데 물가 인상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했으니까 학생 하나당 620만 원은 있어야 교육을 한다. 그러면 620만 원 곱하기 학생 수 500만, 600만 곱하면 교육 예산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을 더 낳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 줘야 되죠. 덜 낳으면 조금 빼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보육을 쓰든지, 노인복지를 하든지, 또 다른 어떤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확충을 하든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합리적인 거죠.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묻지마식으로 그냥 이 내국세 20.23%를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 사태가 빚어졌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법이 아니라 규칙, 법령, 규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규칙의 별표에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관심 안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그 초중고 교육비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데요.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초중고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있는지 OECD 교육 지표라고 하는 게 매년 나오고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국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죠. 한 나라의 그 정부가 쓸 수 있는 정부 지출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총액의 8.6%를 초중고 교육에 쓰고 있습니다. 평균이요. OECD. OECD 평균. 그러니까 미국이 정확히 8.6%고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8.5, 8.3, 심지어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 예. 핀란드 같은 경우는 6.7%. 6.7%. 네, 그러니까 낮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아까 그 200조, 예. 혹은 300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에 8.6%. 네. 그러니까 300조라고 하면 38, 20다 24조. 400조라고 하면 48에 30, 32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를 쓰고 있느냐? 11.2%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높네요. 굉장히 높은 거죠. 초중고교육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예.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 대부분의 그 교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예. 반면 OECD 교육 지표를 보니까 정부 지출 총액의 1%를 유아교육을 위해서 쓰고 있었어요. 1%. 1% OECD가 우리나라는 0.5%를 쓰고 있었어요.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OECD 대부분의 나라는 8.6%만 초중고에다 쓰고 1%는 유아에다 쓴 거죠. 8.6과 1을 보태도 9.6밖에 안 돼요. 예. 우리나라도 OECD 기준에 맞추려면 예. 이걸 좀 낮춰야 되는 거죠. 예. 학생수 기준으로 아까 계산했던 학생수 기준으로 가면서 요걸 좀 낮추고 여기서 0.5만 끌어와도 OECD 기준으로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육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학생수는 계속 줄고 예.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학생 1인당 표준 교육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이제. 예.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교육을 가장 신뢰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사교육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교육 재앙입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보고 예. 이 정부가 지금 묻지 않고 20년째 묻지 않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왕창 준 겁니다. 예. 왕창 준 건 묻지 않고 예. 많이 준 건 받아 왕창 남아요. 예. 사실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남아요. 그리고 모자라는 거 0.5% 주는데 1%로 달라. 우리는 못하겠.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이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정부가 결국은 누가 돈 줍니까? 다 국민들 세금이죠. 세금이죠. 내가 좀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흥분하면서 실판 바라보니까 흥분하면서 얘기했네. 11.2%면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부모들은 초중고 공교육을 못 믿어 해서 또 학원을 보내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정말 답이 없네요. 그래서 민간교육비라고 하죠. 예. 사교육비, 예. 공교육비 플러스 민간교육비를 합하면 예. 우리나라가 단연코 전 세계 탑입니다. 아, 초중고 교육비로 지출하는 규모가. 절대적인 탑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절대적으로 지출을 하느라고 예. 어떻게 됩니까? 한 집의 수입이 네. 가구 평균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면 자녀 둘 있어요. 예. 사교육비가 이만큼 들어가 하나당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택 유지비하고 나서 그냥 집 자르고 나면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럼 맨날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교육비로 나가는 이 돈, 사교육비로 이만큼 나가잖아요. 공교육비로 이만큼 또 나가잖아요. 국가 돈으로. 결국은 내가 세금 낸 거죠. 이 돈만 안 나간다고 해도 요거 가지고 자녀 하나당 학원비 40만 원 안 합니까? 둘이면 80만 원 아닙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시골도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교육비가 안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엄마 아빠들이 우리들이 뭐부터 할까? 여행도 가야지, 옷도 사 입어야지, 밥도 사 먹어야지. 그렇죠. 노래방도 가야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다른 곳에 쓸 수 있고. 내수 경기가 살아나 버립니다. 예, 대한민국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내수 경기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또 일어나는 거죠. 이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을 하면. 그런데 지금 공교육에 엄청난 재원을 정부 지출액에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지출을 하면서도 이걸 못 믿어서 또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되는 이 부분을 이제는 과감히 이걸 좀 구조조정을 할 때가 왔다. 네. 뭐 교육학자가 얘기하겠습니까? 교수가 얘기하겠습니까? 정치가가 저 같은 시민운동가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먹고 살 거 없으면은 과외라도 하면 된다. 수입이 쏠쏠하다. 네. 학원 하나만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애들 좀 가르치다 보면은 예. 그게 엄청난 수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저도 뭐 주변에서 너도 뭐 알바 할 거 없으면 과외나 해봐. 예. 은근히 많이 줘 이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뭔가
교육이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재정이 정말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네요. 네. 이 딱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 OECD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예. 그러니까 제발 좀 진보적인 그 교육 시민 단체들 OECD 얘기할 때 이런 얘기도 좀 하자 이거지. 예. 맨 뭐 핀란드는 교육 선진국인데 시험 안 본다 소리만 하지 말고 시험 안 봐도 되게끔 잘 가르치면 우리도 시험 안 보면 되죠. 그런데 시험 안 봤다가는 우리나라는 그나마 시험 안 보면 시험마저 없으면 가르치겠습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기준을 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면 예.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보육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내국세의 20.23%를 지방교육청으로 막 주는 이 돈을 학생 1인당 표준 교육비로 해가지고 초중고 학생 1인당 충분히 학생도 대접받게 하면서도 이 보육 예산 이 안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국회의원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죠. 예, 국민들이 피땀 흘려 네. 낸 세금이 정말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가 하루빨리 개혁이 돼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교육이답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